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사주 원국입니다. 원국. 사주 원국 그러면은 사주 팔자를 뜻하기도 하죠. 네, 사주 팔자를 뜻하는데요, 요 사주 팔자가 의미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이야기들도 있죠. 네, 뭐 여기가 저기 조상님이고, 여기가 부모님이고, 여기가 나와 배우자, 여기가 뭐 자식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로 갈수록 시간 순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네,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실용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편인이 있고 여기 편인이 있다. 자, 그러면요, 이 연주가 15세부터 25세를 대략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월주가 25세부터 35세를 대략적으로 또 의미하고요. 물론 왜 이렇게 나이를 구분했는가 라고 그러면은 의견이 아주 분분하고 저도 명확하게 해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이, 예전에는 여기는 뭐 0세에서 10세, 뭐 10세에서 20세, 20에서 30, 30에서 40 이렇게 이제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사회에 진출하는 속도가 많이 늦어졌죠. 아주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 뭐 공부하느라 그렇고, 뭐 대학원까지 가는 경우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때부터를 그 어떤 인간의 삶에 놓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15세부터 25세를 이제 요 구간으로 본다. 그리고 월주 구간은 요 25세부터가 대략 일반적으로 사회에 진출한 때니까 이렇게 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나이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 이제 감명을 드릴 때도 요때를 보고 이렇게 감명을 드리면은 맞더란 말입니다. 이제 얼추 맞는 게 아니라 맞더란 말이에요. 맞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나이를 구분지어서 활용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가, 그거는 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55세 이후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 라는 부분도 과제로 남아 있긴 합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발상들이 있긴 있지만, 네, 괜히 유튜브 상으로 그런 말씀 드렸다가는 너무 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시 각설하고요. 편인이 이렇게 있는데, 일지가 편인이다, 또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일지라기보다는 이제 일지 지장간에 편인의 근이 있다 라고 하면요, 이때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는 건 뭔가 하면요, 이 편인성으로 하늘이 받아주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뭐 반대의 경우도 한번 볼까요? 반대의 경우는 여기 이제 편인의 근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편인의 근이 있으면은 요때보다는 25세에서 35세 사이에 하늘과 땅이 연결됐잖아요. 그럼 편인성으로 대단히 강화가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해석은 이 편인이 강화된다라는 게 좋고 나쁨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저게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셔도 되겠죠. 또 다른 것들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간여지동으로, 네, 간여지동으로 모퉁이 간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시작부터 상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그러면은 15세부터 25세 사이에는 요 상관성을 좀 강하게 활용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투관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월주에 이제 사화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병화가 어디 이렇게 올라와 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사화가 편인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45세에서 55세 사이에 요 편인이 천간에서 받아주었다. 그러니까 어떤 편인성의 작용이 크게 일어난다. 물론 요 사화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중의 병화, 이 근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해볼까요? 여기 술토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술 중에 여기는 35세부터 45세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술 중에 정화가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가 정사월주예요. 그러면 25세에서 35세 사이에 이 정화가 발현되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위에다 써놓을까요? 15부터 25, 25, 35, 35, 45 이렇게. 그게 아니라 요 술 중에 있는 정화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왔다. 이게 인성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살을 한번 붙여볼게요. 이거 배우자 자리죠?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정인을 얻게 되었다. 또는 술토가 비견이니까 비견으로 인해서 정화를 얻게 되었다. 자, 그러면 반대로 45세에서 55세 사이에는 사중의 병화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나 하면은 조직궁에서의 병화가 45세에서 55세 사이에 올라왔다. 이 편인이. 또는 윗사람으로 인해서 병화가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금묘화실적으로 볼 때에는 요때 이제 신금도 있잖아요. 술 중에 신금. 이 신금이 또 배우자궁 또는 비견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왔다. 그럼 여기에 이제 살을 붙이면 상관이니까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방향성을 좀 바꾸게 되었다. 간판을 좀 바꾸게 되었다. 배우자로 인해서 같이 분주하게 움직이게 되었다. 이런 식의 해석들이 가능하더란 말이죠. 이렇게 사주 원국을 보고 가늠하는 것을 금묘화실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너무 지저분하게 써가지고 깨끗하게 다시 쓰고 싶어졌거든요. 네. 연주는 15세부터 25세, 월주는 25세부터 35세, 그리고 일주는 35세부터 45세, 그리고 시주는 45세부터 55세. 55세 이후 되시는 분들은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렇게 금묘화실로 보더라도 대운을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운으로 또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55세 이후도 볼 수 있는 방법이 틀림없이 있지만 사주가 팔자인 이유도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천간에 올라오지 않은 경우들 있죠? 뭐 이를테면은 네. 뭐 어디 뭐 칸에다가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제 올라오는 거는 잘 찾아보면은 찾아져요. 왜냐면 여기 개수가 있죠. 개수. 그럼 얘가 배우자궁 또는 편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나의 전문 지식이나 노하우로 인해서 35세에서 45세 사이에 개수가 이렇게 올라왔죠. 개수가 올라오면 상관이에요. 방향을 바꾸었다. 대외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45세에서 55세가 되면은 요 안에 정화가 있더란 말입니다. 정화가 정관이에요. 근데 정화가 금묘화실로 볼 때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거리가 너무 멀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관성이 되죠. 정관. 내가 관이 이때부터 다시 강하게 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늠을 해보고 사주 원국으로 가늠을 해보고 그리고 대운을 보는 건데 투관되지 않았다. 이게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다. 라고 해가지고 뭐 큰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은 저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연상을 하긴 합니다. 조금 난해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가불목이 있잖아요. 요 지장간 안에 가불목. 그럼 투관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뭐 이걸로는 하늘과 연결이 되는 건 없겠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가불목을 위에다가 대입해 보는 거예요. 을목을 이렇게 딱 대입하고 간목을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은 간목이 여기서 반응을 잘하겠네요. 수생목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수생목 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목생화를 또 할 거고요. 뭐 을목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얘를 위에다 올려놓고 반응하는 걸 본다라는 거죠. 반응하는 거를. 네. 또는 여기에서도 을목이 나오죠. 을목. 요 지장간 안에 을목이 있잖아요. 천간으로 올라온 게 없다라고 그래서 실망하실 게 아니라 을목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수생목, 목생화. 그죠? 그리고 또 수생목. 을경합금은 저는 이런 때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네, 판단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경금이 있잖아요. 경금. 네. 경금이 이렇게 올라오죠. 경금이 이렇게 올라오는 건 자기 자신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관이에요. 관. 그 평관. 관 속에 비견이 있어요. 그럼 내 직장에서 사람들을 맞이한다 이런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 자아를 그 외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간다.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투관되어 있는 게 아주 없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방금 전에 나무가 투관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얘를 똑 띄어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대입을 해본 것처럼 이렇게 대입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가늠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근데 요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가늠하는 용도인 거지 맹신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어디까지나 대운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운을 통해서.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시주 쪽의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시주 쪽의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요 안에 임계수가 있죠. 근데 임계수가 어디에도 올라와 있는 게 없더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임계수를 가지고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임수, 계수. 그러면 수생목 이렇게 이어지겠죠. 아, 그러면은 임수로 인해서 관으로 인해서 저한테는 이게 편인이니까 편인이 커지게 되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뭐 조금만 더 해볼까요? 여기에는 무, 병, 갑이 있어요. 이제 무토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지금 말씀드리면 너무 혼동하실 것 같고요. 이 병화를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목생화가 강하게 일어나죠. 그럼 편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겠구나. 왜? 저 병화가 비견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가늠을 하고 대운을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요. 사주 원국이 우리가 바코드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대단히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 중요한 거는요. 이 사주 원국은 어떤 측면으로 봐도 틀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으로 봐도. 네. 이렇게 보든 이렇게 보든 뭐 이렇게 보든 어떻게 보든 심지어 물구나무를 서서 봐도 틀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일의 진행 순서라고도 얘기를 하죠. 일의 진행 순서.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 봐도 우리가 여기를 조상님, 부모님 그리고 나와 배우자, 자식으로 보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여기가 먼 미래 그리고 가까운 미래, 가까운 과거, 여기가 먼 과거, 먼 과거는 조상님, 가까운 과거는 부모님, 현재는 나, 그리고 미래, 가까운 미래는 나의 자식. 그래서 또 그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이 참 재밌고 흥미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어느 각도로 봐도 대단히 정교하고 막 이렇게 얼기설기 잘 섞여 있기 때문에 또 재밌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신다면은 이제 여러분들 인생 지나온 세월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또 흥미로운 부분들 많이 발견되실 거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